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2월 둘째 주 장세 전망 시간으로서요 옵션 만기와 설 연휴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2차전지 관련 주요 종목에 대해서요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난주에 종합지수 지표를 살펴보면요 코스피 지수가 4.8% 상승한 3120으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도 4.1% 상승한 967, 선물 지수도 4.4% 상승한 422로 마감이 되면서 약세 한 주 만에 상승 반전을 했어요. 자, 이것이 국내 증시뿐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도 모두 동반 상승을 했죠. 일본 증시도 4% 상승을 했고 다우 지수도 3.8%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6% 넘게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또 한번 경신을 했고요. 국내 증시와 같이 신흥 지수에는 대만 증시도 4.3% 강세를 보였어요. 이런 흐름으로 글로벌 증시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안정화는 빠르게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 증시만이 강보합인 0.3% 상승에 그쳤는데 그 이유를 보면요. 중국이 춘절을 앞두고 유동성을 해소를 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을 시켰기 때문이죠. 자,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요. 지난달 28일날 만기가 돌아온 2,500억 유안어치의 7일물 역환매 조건부 채권 중 1,500억 유안을요 회수를 하면서 이 중국발 유동성 긴축 우려감이 커졌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요 중국뿐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지만요. 지난번 연준에서 발표를 했듯이 유동성 완화 정책을요 당분간 지속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는 해야 되지만은 미국발에서는 좀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안정 랠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수급 현황을 보면은 개인들이 그죠? 코스피 시장에서 1조 2천억대 순매수를 하면서 순매수 기조가 이어가는 모습이고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됐네요. 2,900억 순매수를 했고 기관들은요 순매도가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죠. 1조 5천억 가까이 매도를 보였는데 자, 이 중에 연기금 매도가 상당히 두드러져요. 보면은 연기금이 지난해 12월 24일서부터 코스피 시장에서 29 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한 10조 원 넘게 매도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국내 주식 비중 조절 때문이죠. 지난해 17.3%였던 국내 주식 비중을요 올해는 16.8%까지 축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2023년까지는 국내 주식 비중을 15%까지 줄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연기금의 매도는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5, 6월 달에 발표될 내년에 자산 배분이 반영이 된다 그러면요 조금 사항은 조금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아무튼 연기금의 매도는 여태도 많이 나왔지만은 당분간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요 우리가 연기금에 대해서는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쪽은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크게 빼는 그런 역할은 못하고 보조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연기금 매도가 계속 나온다 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죠 우리가 우려한 만큼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한 1,800억 매수를 했는데 우리가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는 매도가 확대돼요. 지난주만 해도 1조 9천억 매도를 보여줬는데 올해 들어서 누적으로는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3조 8천억대. 작년에 종합지수가 크게 하락할 때도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줬는데 선물 쪽에서는 올해 들어서 조금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은 시장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환율도 지난주에는 4원 90전 상승한 1123원 70전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원화 약세죠.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수급적인 상황에서는 선물 쪽에서 좀 부정적이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있을 주요 일정을 보면은 이제 설이 있죠. 목요일 날이기 때문에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한 3일 열리는데, 그래서 옵션 만기가 원래는 2월 11일 둘째 주 목요일인데 연휴 때문에 10날이죠. 자, 그럼 이제 옵션이 어떠한 증시에 영향을 미칠까, 그렇죠? 2월 물이 시작되는 본격화되는 1월 15일, 그러니까는 1월 둘째 주 금요일서부터 누적 수급상을 보면은 개인들이 839억을 매도했네요. 즉 콜옵션을 매도했다는 얘기는 하방으로 본다는 얘기죠. 외국인들이 893억을 매수했기 때문에 상방으로 봤다. 시장에 긍정적일 거예요. 기관도 63억 상방으로 순매수했고, 풋옵션은 이제 하락으로 베팅을 하는 건데 개인들이 33억 순매수네요. 그렇죠? 그러면 콜옵션, 풋옵션 모두 개인들은 여태껏 누적으로 보면은 하방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들도 214억 하방으로 봤지만은 콜옵션에서 890억 대기 때문에 그래도 700억 이상은 상방으로 보는 거죠. 기관들이 231억 매도를 했기 때문에 상방. 그러면은 수급상을 봤을 때 옵션 만기로 인해서 저 시장이 하방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상방으로 베팅을 해놨다. 그러면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명절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가들이 현금을 확보를 하기 위한 매도가 일부 나올 수 있어서 좀 불확성이 커지는 부분이 있지만요. 최근에 고객 애탁금 사항이라든지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 개인들의 명절을 세기 위한 매도는 그죠?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전반적인 수급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옵션 만기라든지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에 종합지수는 그죠? 뭐 이게 크게 올라가기에도 부담되지만은 그렇다고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해서 조금 지금서부터 좀 빠르게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번 주 월, 화, 수 3일 동안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요건 이제 회원가입 문이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요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010-242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 오래간만에 한번 진단을 해 드리는데요. 자, 먼저 2월 10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요. SK 이노베이션가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결론이 10일. 이게 이제 미국 시간이니까는 우리 시간은 11일이죠. 그러면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아마 다음 주에 설 연휴가 끝난 주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 이것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주가 움직임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손을 들어준다면요, SK 이노베이션, 지금 미국의 공장을 계속적으로 짓고 있는데, 그죠? 그 영향은, 악영향은 클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갖고 계시면 좀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이 GMP 3차 배터리 공급처를 곧 발표를 할 건데요. 지금 이제 시장에 나오는 것으로 보면은 SK 이노베이션이 상당히 유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게 따지면은 에코프로 BM이 작년이죠. 4년 동안 2조 7천억 규모의 양극재 공급을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그죠? SK 에코프로 BM이 만약에 이제 SK 이노베이션으로 결정이 난다면, 그러면 SK 이노베이션이 두 가지, 그죠? 지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네요. 저 소송전하고 배터리 공급처, 그죠? 그런 부분. 만약에 결정나면 에코프로 BM도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종목 중에서 다른 여타 종목들은 행보를 하는데 동박 관련주의 일진 머트리얼주와 그리고 SKC가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한 이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에요. 조정을 받으면서 새로운 종목으로 좀 순환이 돌지 않나 해서요. 저는 양극재로 좀 돌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드려서 이 에코프로 비엔과 포스코 케미칼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은 2차전지 양대 소재인 양극재하고 음극재 두 개 다 생산하는 국내 유일한 업체죠. 포스코 케미칼은 2030년까지 양극재 40만 톤, 음극재 26만 톤 생산 체제를 구축을 해서 이 에너지 소재 분야에서 23조 원의 매출과 글로벌 시장 점유율 2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이것뿐이 아니라 그죠? 원료죠. 원료인 리튬, 니켈, 흑연까지 확보해서 2차 전지 소재 원료 밸류 체인을 좀 구성을 해놨다서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유상증자를 1조 원 했는데 주가가 올라가면서 27%가 늘어난 1조 2,700억의 자금이 유입이 됐어요. 자, 이 돈 갖고 그죠? 예, GM하고 LG솔루션의 합작사, 그죠? 각각 50%씩 지분을 투자한 미국 얼티엄 셀즈의 양극재 공급 대응을 위한 광양 공장 증설에 6,900억, 또 유럽의 양극재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 그랬죠. 1,500억을 한다니까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한다. 그만큼 앞으로 성장성을 바라보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작년에 LG화학 양극재 1조 8천억 수주를 했죠.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시장이 동박 관련주에서 양극재라든지 소재로 넘어간다면 포스코 케미칼 관심 가져줘야 되고, 에코프로비엠도 양극재 소재 업체죠. 자, 에코프로 BM이 유럽의 양극재 생산 공장을 계약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 SK이노베이션 아까 말씀드린 2조 7천억 배터리 공급 굉장히 많고, 또 삼성 SDI하고는 합작사를 그렇죠? 설립을 했죠. 에코프로 EM을 그렇죠? 이러한 부분.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모회사, 그러니까 지주회사죠. 에코프로가 최근 LG에너지 솔루션과 폐 양극재를 재활용하는 양극재 스크랩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점이면, 나중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하고 에코프로 BM이 양극재 공급을 안 하는데 새 고객사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동아기업은 이제 2차 전지 전액을 제공하는 파나스 이텍을 인수를 했는데요. 이 파나스 이텍이 최대 납품자 삼성 SDI 그러죠. 특히 이제 동아기업은 전고체 배터리 핵심인 고체 전해질을 고객사하고 공동 개발하고 있다 해서 이러한 종목군도 지금 꾸준하게 옆으로 행보하는 기간 조정을 거치는 종목인데, 만약에 동박 관련주가 조정이 들어가고 그리고 순환매로 돈다르면 이러한 기간 조정을 거친 종목군들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 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차트를 보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요, 에코프로 BM의 일봉 모습인데요. 지난 금요일날 300원 상승한 18만 8,500원으로 마감이 됐는데, 자, 연초에 반짝 상승을 하고요. 지금 한 달 가까이 지루한 행보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난번에 종합지수가 한 3, 4일 크게 하락할 때도 이 에코프로 BM은 충격이 크지 않죠. 그런 모습 봤을 때 누가 주가 관리를 잘해주고 있다, 그렇죠? 양극재에서 특히 하이 니켈계에서 지금 선두에 있는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이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타이밍적으로도요. 자, 최근에 보면은 LG화학이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 금요일날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 삼성 SDI도 지난주 금요일날 3.7% 상승하는 강한 상승의 모습이 나왔어요. 자, 이런 부분에 봤을 때 2차 전지에 크게 큰 대형주급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케미칼도 동반 상승이 기대가 되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동박 관련 종목인 일진 머티리얼즈, 그죠? 다른 2차 전지 관련 종목이 쉴 때도 그죠? 상당히 강한 상승의 모습이 보였다가 어제, 그러니까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연속 좀 조정받는 모습이고, 우리가 이 종목 4, 5만원대, 그죠? 4만원대 말씀드리면서 기관들 매수가 상당히 눈여겨봐달라,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매수하던 이쪽이 기관들 쪽인데요. 매수를 꾸준히 해주던 기관들이 지난 2월 2일서부터, 그러니까 수요일서부터 매도세가 3일째 나오고 있다. 좀 부담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봤고, 또 지난 금요일날 좀 거래가 많다. 그러면 순환매로 많이 올라간 동박 관련주들이 좀 쉬고 그동안에 못 갔던
이 소재, 양극재 관련 종목군들이 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라는 걸 말씀드려서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죠. 이런 관점에 봤을 때 우리가 이 양극재 관련 그리고 동아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똑같은 모습을 띠고 있다. 그러면은 동반적인 상승 기대된다 해서 그동안 행보했던 기간 조정을 거쳤던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동아기업 이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관심이 필요할 시기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관심 가질 종목으로 5G 통신 장비 중에서요 KMW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2월 중에 이제 미국이 이제 주파수 경매가 마무리되면서 미국 3대 통신사 중 AT&T가 5세대 이동통신 장비사를 선정할 걸로 추정이 돼요. 지난 7월 달에도 미국이 주파수 경매 이후에 9월 달에 삼성전자가 버라이즌에게 한 7조 9천억인가요? 7조 9천억, 거의 8조 원에 가까운 장비를 수주했듯이 요번에 주파수 경매가 마무리 12월 달에 시작된 것이 마무리되고 그래서 AT&T가 장비사를 선정을 하면은 국내 특히 삼성전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국면이죠. 거기에 따라서 5G 통신 장비주들 한번 움직임이 나올 때 됐다. 그 중에 KMW가 수급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그런 모습을 나타나고 있어서 이 KMW 한번 소개를 해 드리는데요. 무선통신 장비 전문 업체로서요. 5G 통신의 핵심 장비인 다중 입출력 장비 등을 제조를 하는 회사다라고요. 보시면 되고 실적도 상당히 좀 좋아질 걸로 보죠. 이것이 이제 미래에셋 대우증권인데요. 이제 2019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1,300억 영업 적자가 났고 작년에는 한 500억 정도 영업 흑자가 날 걸로 보고 올해는 2,100억대, 큰 폭으로 흑자, 그렇죠? 19년부터 적자가 났던 260억에서 19년에 1,300억 흑자가 났고 작년에는 흑자폭이 감소했다가 올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를 한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작년에 글로벌 통신사들이요 투자가 지연이 되면서 실적이 다 연기가 됐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올해는 실적 부분이 큰 폭으로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 관심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도 미국의 AT&T가 그죠? 장비사를 선정을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 그죠? 그 관련된 종목군들 우리가 관심 필요해서 KMW 한번 관심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사마 콘덴서 MLCC인데 이거는 뭐 지난주에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MLCC 분야가 지금 큰 폭으로 성장 수요가 증가를 해주고 있다 해서 그런 부분에서 사마 콘덴서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에서 태양광 관련주 하나솔루션 지난주 금요일날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어요. 조정 받으면 우리가 한번 타이밍 잡아봐도 되고 그리고 이제 수소 관련주에서 비나텍 두산 푸어셀도 그렇고 좀 지난 금요일에 좀 재료성이 나오면서 조금 탄력이 약화되는 모습인데 오히려 저는 밀리면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KMW죠. 자, KMW 같은 경우는요, 지난주 금요일날 200원 하락한 77,300원, 지금 5G 통신 장비가 올해 들어서죠, 종합지수는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지만은 5G 통신 장비주들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주가 모습도 보면 마찬가지죠. 근데 수급상을 보면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큰 폭으로 최근 들어서 유입이 되고 있다. 그렇죠? 이런 관점에 봤을 때 75,000원을 기준점으로 보고 그렇죠? 손절가로 보고 한번 타이밍적으로 뭐 77,000원 전후로 우리가 한번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만약에 내가 뭐 한 77,000원 위 아래에서 좀 물량을 샀는데 만약에 75,000원이 깨지면 그죠? 뭐 한 2,000원 정도 손실 보고 한 3% 정도 손실을 보고 나오면 된다. 근데 만약에 내 생각대로 또 AT&T에서 또 선정이 장비 선정이 되면은 공급자 선정이 되면은 그렇죠? 뭐 이 주가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들어가서 손실을 볼 확률은 그렇죠? 2, 3% 손절 지금 나오면 되고 만약에 이게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뭐 이 85,000원대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심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베팅을 해볼만 하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000원 그렇죠? 기준가 손절가를 꼭 정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하나솔루션이 그죠? 지난주 금요일날 거래량 430만 주 증가를 하면서 의미 있는 상승 7%대 상승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이것이 이제 다시 크게, 그러니까 21선을 지금 살짝 돌파를 하고요. 안착하는 모습. 저는 이 종목을 만약에 이제 만약에 월요일날도 강하게 치고 가서 55,000원을 훌쩍 넘어간다면은 그죠? 한번 타이밍이 놓친 거다라고 보시고, 만약에 좀 조정이 나와서 한 3,000원 정도 요 음봉이 있죠? 예, 최근에 나왔던 음봉 53,000원대죠. 한 3,000원 정도 되겠네요.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내려온다 그러면은 한번 타이밍적으로 노려볼 만해서 조종시 하나 솔루션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마 콘덴셔가 있죠. 제가 이제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날 저점 수준 71,500원이 깨지 않는 선인데 상당히 이제 좋아 보이는 부분이 수급적으로 또 기관들이 매수를 했다가 최근에 매도를 하지만 그 매도 물량이 크지 않다 그랬어요. 이런 부분이면 팔아먹고 도망가는 차익을 실현하는 물량은 아니다. 그렇죠? 단순히 많이 상승한 것 따른 조정 차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도 좀 밑꼬리를 달아주고 외국인들이 오히려 17,000주 순매수를 해주는 봤을 때 이 저점, 아까 말씀드린 71,500원을 기준가로 보고 올라갈 때는 따라 사면요 이런 종목은 당합니다. 아직은 상승폭에 비해서 기간 조정이 짧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치고 가지는 못할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빠질 때마다 조금씩 분할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자, 비나텍 같은 경우는 그죠? 이 수소 관련해서 좋은 얘기가 정책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좀 윗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이지만은 정고점에서 크게 밀리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그죠? 오히려 이런 수소 관련주 두산 푸얼셀이라든지 비나텍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모그린텍인데요. 이제 2차전지 관련 종목인데 한번 그냥 이 장대 양봉 나오고 지금 3일째 음봉이 나오는데 좀 힘이 좀 있는 그런 느낌에서 이거는 뭐 기술적인 분석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메인 전략주 있고 이제 두 번째에 있고 나머지 종목군 등인데 요거는 더 처지는 그런 종목인데 단순히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힘이, 그리고 거래 감소하고 누가 주가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좀 단기 매매 관심 있는 분들만 우리가 관심을 갖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건 이제 현대투자의 정회원 가입 안내죠. 저희들이 이제 유료 회원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저희들이 이제 3개월에 150만원, 6개월에 650만원 있죠. 250만원인데, 이제 정보는 하루에 이제 3세 제공이 되지만은 하루에 여러 종목을 남발하듯이 추천주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신규 추천주는 일주일에 한 종목 내 좀 중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서 시장 주도주를 눌림목에 왔을 때 좀 타이밍을 잡아 드린다라고 보시면 돼서 좀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좀 안정적으로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 주신 다음에요. 요 계좌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한번 연락을 드려서 이제 인사 말씀과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 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